당시 10대였던 소녀에게 약을 먹이고 호텔 욕조에 눕혔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되돌릴 수 없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가해자는 누구였을까요? 오스카 수상 감독 로만 폴란스키. 오늘은 천재 감독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그의 충격적인 실체를 따라가 봅니다. 1933년 프랑스 파리. 로만 레이먼드 폴란스키는 폴란드계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6살이 되던 해 히틀러의 군화 소리가 유럽을 짓밟기 시작했고 그의 가족은 폴란드 크라쿠프로 이주했죠. 2차 세계대전. 그는 유대인이라는 이유 하나로 사냥감이 됐습니다. 아버지는 수용소로 끌려갔고 어머니는 아우슈비츠에서 사망. 로만은 살아남기 위해 낯선 가정에 숨어 지내야 했습니다. 학교도 못 가고 이름도 숨기고 종교도 속여야 했죠. 그 모든 공포 속에서도 그는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폐허가 된 유럽 골목에서 그는 인생을 찍고 있었어요. 생존 본능은 영화라는 이름의 창작 욕망으로 바뀌었죠. 1955년 그는 국립영화학교에 입학했고 학생 단편 영화 하나로 유럽 영화계를 뒤흔들게 됩니다. 그의 단편 영화엔 이상하게도 늘 누군가가 쫓기고 도망치고 무너지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걸 예술이라 불렀지만 로만 폴란스키는 그것을 자신의 과거를 되살리는 의식이라 표현했습니다. 1960년대 그는 본격적으로 감독으로 데뷔하고 혐오, 무리 같은 심리 스릴러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968년 로즈마리의 아기로 할리우드 정상에 오릅니다. 오스카는 아니었지만 그는 이미 천재라 불렸죠. 1968년 로만 폴란스키는 자신의 영화 뱀파이어의 무도회에 한 여자 배우를 캐스팅합니다. 헐리우드에 떠오르는 신예 셰론 테이트, 금발의 고운 미소, 그리고 카메라 앞에서 자연스러운 연기. 그녀는 로만의 영화뿐 아니라 마음까지 사로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영화가 끝나자마자 결혼했고 헐리우드의 가장 화려한 커플로 불렸습니다. 로만은 셰론을 두고 내 영화보다 아름다운 예술이라 말했죠. 두 사람은 로스앤젤레스의 언덕 위 멋진 저택에 살며 곧 태어날 아이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해 여름 그들의 삶은 산산조각 납니다. 1969년 8월 9일 로만 폴란스키는 영국 출장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LA 자택에 남겨진 셰론 테이트는 임신 8개월의 몸으로 친구들과 파티를 즐기고 있었죠. 그날 밤 찰스 맨슨이라는 이름의 광신도들이 집에 들이닥칩니다. 그들은 셰론과 친구들을 잔혹하게 살해했죠. 셰론의 마지막 말은 제발 아이만은 살려주세요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끝내 뱃속의 아기와 함께 세상을 떠났습니다. 로만은 소식을 듣고 공항에서 주저앉았고 장례식장에선 미친 듯이 울부짖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만 담담하던 그는 그날 처음으로 사람들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이 비극은 로만을 송두리째 바꿔놓습니다. 그는 할리우드를 떠나 유럽으로 돌아갔고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의 영화엔 더 이상 희망도 사랑도 없었죠. 남은 건 어둠과 광기뿐이었습니다. 누군가는 그를 비극 속 예술가라고 불렀지만 또 다른 누군가는 그를 자기 감정에 취한 괴물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은 곧 누군가를 파괴하는 방향으로 향하게 됩니다. 로스앤젤레스, 그의 봄이었습니다. 당시 43이던 로만 폴란스키는 지인의 소개로 한 소녀를 사진 모델로 만났습니다. 그 소녀의 이름은 사만다. 13살이었습니다. 그는 예술적인 사진을 찍는다고 했고 사만다의 어머니에게는 잡지 촬영이라며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촬영 중 그는 소녀에게 술을 권했고 진정 효과가 있는 약도 건넸습니다. 그날 촬영 장소는 사진 촬영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만다는 거절했습니다. 집에 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건은 곧 세상에 드러납니다. 로만 폴란스키는 총 6가지 혐의로 기소됩니다. 부적절한 신체 접촉, 미성년자 유인, 약물 제공, 어느 하나 가볍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유죄 협상을 시도합니다. 자신의 죄 중 단 하나만 인정하는 조건이었습니다. 미성년자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인정하는 대신 나머지 모든 혐의를 제외시킨 겁니다. 그리고 판결을 받기 전날 그는 비행기를 탑니다. 조용히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은 채 프랑스로 도망쳤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미국 땅을 한 번도 밟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돌아오는 순간 구속되기 때문이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이후에도 세계 여러 나라에서 영화 제작을 이어갔고 수많은 상을 받았습니다. 오스카 감독상, 유럽 감독상, 그리고 평생 공로상까지. 그를 고발했던 사만다. 성인이 된 그녀는 훗날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한 번도 사과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세상은 그에게 상을 줬죠. 도망자 로만 폴란스키는 그 후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프랑스, 스위스, 이탈리아. 그는 자신에게 우호적인 나라를 오가며 계속해서 영화를 만들었고 수많은 상을 받았습니다. 피아니스트, 고스트라이터, 그리고 최근작인 오피서 앤 스파이까지. 비평가들은 그를 다시 거장이라 불렀고 레드카펫 위에서는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그 13살 소녀는 그저 잊고 싶은 과거로 남겨졌습니다. 2018년 프랑스에서는 폴란스키가 감독한 영화가 세자르 영화제에서 수상하게 되자 배우 아델 에넬은
시상식장을 박차고 나갑니다. 관객들은 분노했고 일부 영화인들은 외쳤습니다. 이건 예술이 아니다. 면죄부도 아니다. 그는 아직도 도망 중입니다. 법적으로는 도망자지만 영화계에서는 여전히 거장으로 남아 있습니다. 과연 이건 천재에게 허용된 특권일까요?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한 사람의 삶을 짓밟고도 모든 걸 잊어도 되는 걸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가 미국 땅을 다시 밟는 날까지